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곡성군이 내줘선 안 될 개발 허가를 내주면서 산림이 무차별하게 훼손됐습니다. 애초부터 환경당국이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허가가 나갔는지 과정을 살펴봤더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였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군 동학산입니다. 산 중턱 부분에 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있습니다. 곤충 사육시설 공사가 진행되던 곳입니다. 커다란 돌들이 마치 성벽처럼 쌓여 있고 군데군데 나무들이 잘려나간 채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산 한가운데가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황폐해졌습니다. 원래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나무가 우거진 숲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면적만 축구장 12개 크기에 달합니다. 한 민간업체가 곤충 사육시설을 짓겠다며 기초공사를 한 것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허가 신청 당시 산림이 훼손될 우려가 커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기라든지 수사 등 법정 보호직이 지금 그쪽에 서식하는 걸로 나타나서 저희들이 그걸 개발했을 경우에는 야생 동식물의 어떤 서식 환경에 교란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사는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수법이 동원된 겁니다. 전체 사업 면적은 7만 4천 제곱미터. 이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 기준보다 적게 12개로 사업을 쪼개 곡성군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곡성군은 각각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업체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결국 공사는 진행됐고 넉 달이 지난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산강 환경청이 업체를 고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허가를 내준 곡성군 공무원 5명은 전라남도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곡성군은 해당 업체의 산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행정기관이 허가를 내줘 수십억 원의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시켜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믹스된 부분을 왜 사업자한테 독박스라고 하고 사업자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비양심적인 업체와 자치단체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 때문에 소중한 자연이 한순간에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무안에서 가장 높은 승달산은 생태 자연도가 1등급인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의 허리를 잘라서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2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환경을 파괴하면서 부실 시공까지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승달산입니다. 꼭대기부터 자락까지 마치 칼로 도려낸 듯 잘려나갔습니다. 울창했던 숲은 마구 파괴됐고 그 자리에는 도로가 생겼습니다. 승달산을 관통해 무안 동솔에 있는 만남의 길을 만든다면서 승달산 생태계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겁니다. 도로 길이만 4.64km. 여기에서 깎아낸 흙과 돌이 14만여 세제곱미터에 달해 웬만한 동산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셈입니다. 그런데 개설하고 있는 이 도로 기능도 문제입니다. 등산과 자전거 하이킹도 즐길 수 있는 길을 만들기로 해놓고 정작 보도는 시설하지 않았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인 명품 숲을 망가뜨리고 그곳에 오직 차만 다닐 수 있는 엉뚱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인도를 꾸미는 정도의 등산 산책로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를 너무 과도하게 절개하고 개발했다는 게 문제고. 공사 현장에서도 각종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사 차량의 흙을 씻어내는 세륜시설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배수로 동물 이동로는 30m 이내 구간 간격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간에선 도로 옆 나무들이 이유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어린 나무들이 대충 심어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산림을 훼손하면서 발생한 인목 폐기물 수십 톤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침출수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만남의 길 조성사업에는 200억 원에 가까운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2년 전에는 공사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던 게 전라남도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부실한 시공과 허술한 공사 감독과 감리, 만남의 길 조성 현장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시작되면 지역의 건설 경기도 살아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외지 기업들이 공사를 독식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발주 공고입니다. 모두 6개 공고로 나뉜 1단계 공사로 총 공사비는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역업체들의 공동 도급 참여 비율은 공구별로 25에서 31%로 의무 도급을 받을 수 있는 49%에는 한참을 미치지 못합니다. 총액은 정해져 있고 시공능력 평가액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이제 맞추다 보면 아까 25%랑 31% 이렇게까지 비율이 조정되는 부분. 시공능력 평가의 기준으로 산출하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치단체 계약 집행 기준으로는 지역업체가 10개 미만일 경우 의무 공동 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의무 공동 도급으로 발주하려면 상위 10번째 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기준이 되고 이 비율대로 공동 도급액이 결정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계약 집행 기준에는 예외 기준도 없어 최근 지속적인 SOC 투자 축소로 시공능력 평가액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광주 건설업계의 사정이 고려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특성에 맞게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외의 조항을 둬서 어떠한 실적을 떠나서 49% 비율을 최대한 맞춰줘야 되지 않겠냐. 광주시와 건설협회 측은 공동 도급의 취지를 살리고 열악한 지역 건설업계의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 집행 기준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집행 기준이 바뀌기 전까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 안방에서 지역 업체들이 소외되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선수들은 사실상 메달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일찌감치 광주를 찾은 각국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며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형 수조 안으로 뛰어든 선수들이 경쾌한 음악에 맞춰 칼군무를 선보입니다. 팀원들은 물속에서 하나가 돼 흐트러짐 없는 동작들을 반복합니다. 물 밖에 있는 코치진은 완벽에 가까워질 때까지 선수들을 독려합니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아티스틱 수영 경기가 펼쳐지는 염주체육관에는 각국 대표팀이 운영 스케줄에 맞춰 실전과 같은 훈련을 되풀이했습니다. 다이빙 경기가 진행되는 남부대 국제수영장에도 세부 종목별로 나뉘어 메달 경쟁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venue and it's really helped us with our preparations. They've been as normal as we can when we're far away from home, so we're very confident we'll succeed. 스프링보드와 플랫폼에서는 각국 선수들이 쉴 새 없이 다이빙 기술을 연마했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중국 대표팀은 가벼운 몸풀기만으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각국의 코치진들은 선수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광주로 찾아온 터라 선수들은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시차 적응에 집중했습니다. So there's a little bit more time to practice and that's very good and to adjust with the time because for us in Brazil it's 12 hours difference. 광주 세계 수영 대회에는 190여 개 나라 2,6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금빛 메달 경쟁을 벌이는 만큼 개막 시기가 다가올수록 종목별 경기장마다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전 세계 아마추어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이미 5,5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준비 운동을 마친 중년의 여성들이 호각 소리와 함께 힘차게 수영을 시작합니다. 수영의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오픈워터 경기에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해 여경을 펼치는 모습입니다. As a championship is all category and where is the best in the world. Masters is every 5 years, so I'm in the 35, 39 category. 순수 수영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대회는 1986년 일본 도쿄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이후 2년마다 개최되다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 때부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 59경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1위부터 6위에게 메달과 함께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번 광주 마스터즈 대회에는 전 세계 84개국 5,500여 명의 동호인들이 등록했습니다. 한국 동호인들도 1,000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광주 동호인들은 200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저희가 마스터즈 때 2위까지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세계인들과 같이 하니까 크게 이렇게 기대는 안 하고 저희들이 건강검진을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마스터즈 대회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여행을 겸해서 오기 때문에 광주를 찾는 방문자는 등록자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체류 기간도 최소 1~2주여서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기 참가를 통한 공식 기록 인증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축제 참여와 관광, 동호회와 가족 단위의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많은 광주 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달 5일부터 2주 동안 마스터즈 대회가 열리는 광주는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의 장이 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영대회 경기장을 방문해 감염병과 생물테러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선수촌과 주경기장, 조선대병원을 돌며 감염병 대응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편 광주시도 전 세계인들이 광주를 찾는 만큼 감염병 집단 발생과 해외 감염병 유입이 우려된다며 수영대회 조직위와 자치구 등과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53살 윤모 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우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4%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2시간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16% 상태로 또다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1년부터 9차례에 걸쳐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은 윤 씨의 SUV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검찰이 또래를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지난달 9일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원룸에서 18살 김모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8살 최모군 등 4명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초 최근 등에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김 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예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